오늘 아침에도 커피 드셨죠? 솔직히 이유가 뭐였나요? 그냥 졸려서? 아니면 그냥 습관이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연구들이 이 졸려서 마시는 커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커피가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스트레스 반응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뇌에서가 아니라 장 속 세균을 통해서요.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드릴 건데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 커피잔 앞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실 겁니다. 2024년 네이처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실린 논문 하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이 무려 7만 7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의 장 속에서 로소니박터 아사카롤리티쿠스라는 세균이 비음용자보다 최대 8배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름이 어렵죠? 사실 전문가들도 잘 모릅니다. 2018년에 처음 분리된, 발견된 지 불과 6년밖에 안 된 세균이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경로로 커피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 세균 말고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장에는 에게르텔라, 크립토박테리움 같은 유익균도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 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소화기관에 방호벽을 세우고 바이러스와 독소가 몸 안으로 파고드는 걸 막는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장 속 생태계에 비료를 뿌리는 셈인 거죠. 여기서 반전 하나 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 부르는 세로토닌, 뇌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셨죠? 실제로는 90%가 장에서 생산됩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하면 세로토닌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됩니다. 뇌와 장은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어서 장의 상태가 곧 뇌의 감정 상태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걸 과학에서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커피가 장내 유익균을 늘린다는 건 이 고속도로의 신호 품질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잠을 깨우는 게 아니라 아예 뇌가 기분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죠. 자, 이제 핵심입니다. 커피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실제로 줄인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을까요? 네, 그것도 3가지 경로로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카페인의 직접 작용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뇌에 들어가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아데노신은 쉽게 말해 피곤하다, 쉬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인데 이 자리를 카페인이 막아버리면 동시에 도파민이 더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도파민이 뭔지 아시죠? 의욕, 보상감, 기분 좋음을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이 5만 명이 넘는 여성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하루 2, 3잔 마신 그룹은 우울증 발생 위험이 15% 낮았고 4잔 이상 마신 그룹은 20% 낮았습니다. 두 번째 경로, 훨씬 더 반직관적입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그 균들이 세로토닌 생산을 돕습니다. 이 효과는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즉, 커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단순히 카페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반은 틀렸습니다. 사실은 장 속 세균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이게 좀 놀랍습니다. 최근 정신의학에서 우울증을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염증 반응으로 보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뇌 속 신경세포에 염증이 생기면 감정 조절이 무너진다는 거죠. 커피의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이 염증을 낮추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커피가 우울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3번째 이유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커피 한 잔이 주는 기분 좋음은 착각이 아닙니다. 최소 3가지 과학적 경로로 실제로 뇌의 화학 환경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냐?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하루 3에서 5잔. 이게 장내 세균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구간입니다. 10잔을 넘기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둘째, 가능하면 블랙으로. 설탕과 우유가 들어가는 순간 당분이 유해균을 키워서 폴리페놀 효과를 상쇄합니다. 연구에 사용된 커피는 전부 블랙이었습니다. 셋째, 용도에 따라 골라 마시세요. 암기하거나 공부할 때는 디카페인, 폴리페놀이 인지 기능을 돕습니다. 마감 직전 집중이 필요할 때는 일반 커피, 카페인이 도파민을 높이고 주의력을 끌어올립니다. 같은 커피라도 언제 어떤 걸 마시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도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라떼를 블랙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배운 것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마시는 그 한 잔이 장 속 세균을 바꾸고 그 세균이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세로토닌이 여러분의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달라지는 건 여러분이 커피를 어떻게 고르느냐입니다. 주말 아침 북한 산 입구 등산 스틱을 친 외국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가 섞인 대화 소리. 낯선 풍경 같지만 요즘 서울 어느 산 입구에서든 볼 수 있는 일상입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국립공원을 찾은 외국인이 205만 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명동에서 쇼핑백 들고 다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배낭 메고 지하철을 탑니다. 오늘은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왜 하필 산인지, 그리고 이게 우리 경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요. 프랑스에서 온 록세스 씨,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벌써 4번째 산행입니다. 남산, 북한산, 우이암까지 섭렵했어요. 그가 말합니다. 프랑스 산은 정말 오르기 어렵거든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아요. 영국에서 온 엠마 씨 말도 들어보죠. 영국엔 산이 많지 않아서 등산하려면 보통 해외로 나가야 해요. 서울은 접근성도 좋고 인기도 많다고 해서 왔어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건 한국의 대자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지하철 타고 30분 만에 도착하는 산이라는 조합이에요. 1,500원짜리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해발 700m급 암벽을 바로 탈 수 있는 대도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편리한 등산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 충격인 겁니다. 실제로 아차산역 이용객은 올봄 전년 대비 21.9% 늘었고 도봉산역은 16.6%, 수락산역은 12.7% 증가했습니다. 등산 거점 6개역 평균으로는 11% 넘게 늘었어요. 사실 K등산이 갑자기 튀어나온 트렌드는 아닙니다. 여러 흐름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예요. 첫째,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헬시 플레저 열풍이 불었습니다. 건강하게 즐긴다는 뜻인데요.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마시는 여행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자연을 느끼는 여행으로 트렌드 자체가 이동했어요. 등산은 그 흐름에 딱 맞아떨어지는 활동이었습니다. 둘째, K 콘텐츠의 힘입니다.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팬층을 만들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어요.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산, 한국 유튜버들이 찍은 등산 브이로그가 틱톡과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퍼졌고 그게 직접 방문으로 이어진 겁니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도 틱톡이나 유튜브, 블로그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직접 확인해줬어요. 셋째, 국내 변화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등산이 힙한 취미로 재발견됐어요. 고어텍스 재킷이 패션 아이템이 되고 등산이 아저씨 취미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탈바꿈한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 분위기까지 함께 흡수한 셈이에요.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글로벌 건강 트렌드, K 콘텐츠 파급력, 그리고 국내 등산 문화의 세대 교체. 이 교차점에서 K 등산이 터진 겁니다. 근데 이 트렌드에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산에 가는 진짜 이유. 사실 등산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SNS에 해시태그 코리아 하이크, 해시태그 코리아 마운틴 잇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정상에서 오이 먹고 하산에서 막걸리잔 부딪히는 장면들. 이게 지금 하나의 힙한 로컬 문화 컨텐츠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로 퍼지면서 정상 인증샷과 막걸리 뒤풀이 세트가 K등산의 공식처럼 자리 잡은 거예요. 서울정수 막걸리는 이미 16개국에 수출 중인데 해외에서 이미 브랜드를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그 막걸리를 산에서 마시는 경험을 찾는 겁니다. 소경량 캔 제품이 특히 인기인 이유도 여기 있어요. 들고 오르기 딱 좋으니까요. 등산 관광센터 이용객은 전년 대비 50% 가까이 늘었고 그중 10명 중 8명이 외국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과거 단체 관광은 면세점과 대형 호텔만 배를 불렸습니다. 하지만 K등산은 다릅니다. 동네 김밥집, 편의점, 막걸리 가게로 돈이 흘러 들어갑니다. 올 1분기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3조 2천억 원, 전년보다 23% 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패턴 자체가 바뀌었어요. 단체 패키지로 하루 훑고 가는 방식에서 오래 머물며 체험하는 체류형 관광으로요.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쓰는 돈도 늘어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수혜가 시제 골목 상권까지 닿기 시작했다는 게 달라진 점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K 등산은 SNS 바이럴이 상당 부분 견인하고 있어요. 틱톡과 유튜브에서 힙한 것으로 포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산길에 쓰레기가 쌓이고 등산로가 감당을 못하면 인기가 식을 수도 있어요.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외국인을 위한 안전 인프라를 얼마나 세밀하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지역 상권이 이들을 뜨내기가 아닌 단골로 맞이할 준비를 하느냐. 북한산, 북악산, 관악산에 도심 등산 관광센터가 생긴 건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예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 1,500원짜리 지하철, 도심 30분 거리의 산, 하산 후 막걸리 한 잔. 외국인 눈에는 그게 경험 상품입니다. K-팝, K-푸드에 이어 지금 K-등산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산 입구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건 그냥 계절 탓만은 아닐 겁니다. 올여름 해외여행 알아보셨나요? 항공권 가격 보고 창을 닫으신 분 꽤 계실 겁니다. 이달 유류 할증료가 또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체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꽤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밥 먹고 자고 버스 타면 쓴 돈의 절반을 돌려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반값 여행이 정확히 뭔지,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정책이 나왔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여름 계획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이 정책이 나왔을까요? 두 가지 위기가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비 위축입니다.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기름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뛰니 해외여행이 비싸지고 사람들 지갑도 다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4월에 99.2까지 떨어졌는데 이 숫자가 100 아래라는 건 앞으로 소비를 줄이겠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 소멸입니다. 전국의 노로촌 인구 감소 지역이 84곳이나 됩니다. 사람이 안 오니 가게가 줄고 가게가 줄니 세금이 안 거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가 택한 해법은 간단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갈 여행 수요를 국내 인구 감소 지역으로 돌리자는 겁니다.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는 계산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값 여행 환급입니다. 강원 평창 영월 횡성, 충북 제천, 전북 고창, 전남 강진 영광 해남 고흥 완도 영암, 경남 밀양 하동 합천 거창 남해, 이렇게 16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식사, 숙박, 체험, 대중교통에 쓴 금액의 50%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1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원, 그리고 청년, 그러니까 19세에서 34세 사이라면 7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4만원이에요. 둘째, 숙박 쿠폰입니다. 6월에서 7월 사이 숙박 세일 페스타에서 30만 장이 추가로 풀립니다. 기존 20만 장에 더해 총 50만 장 규모예요. 장당 2만원에서 7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셋째, 일상생활비 할인입니다. 여행을 못 가더라도 혜택이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두 달간 220억 원을 투입해 계란, 양배추, 김 등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합니다. 에너지 저소비 가전을 사면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도 최대 15%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정부 정책인데 실제로 효과가 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이번 전국 확대의 원형은 전남 강진군이 먼저 자체적으로 시작한 반값 여행입니다. 결과가 어땠냐면요. 22억을 쏟아서 240억이 지역에서 돌았습니다. 이 수치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언급을 이끌어냈고 전국 16개 지역 확산으로 이어진 겁니다. 실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인 정민철 씨는 올 초 아내와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유료 할증료 보고 포기했습니다. 대신 전남 해남 캠핑장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해외여행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숙박, 체험, 식사를 모두 해결했어요. 그는 막상 찾아보니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정말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국내 여행지로 향하는 것 자체가 사라져가는 지역 가게 하나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강진 데이터가 그걸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유가로 해외여행이 비싸진 지금 정부가 국내 인구 감소 지역 여행 비용을 절반으로 낮춰놨습니다. 숙박 쿠폰 50만 장, 여행비 50% 환급,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까지.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챙길 것 딱 3가지입니다. 하나,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반값 여행 16개 대상에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오픈 일정을 미리 북마크해두세요. 선착순이라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셋, 6, 7월 숙박 세일 페스타 일정 기억해두세요. 30만 장 추가 쿠폰이 그때 풀립니다. 올여름 비싼 비행기 안 타도 충분히 잘 쉬다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